간밤 마감한 미국 증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표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에 베팅을 하는 투자자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3대 지수 모두 다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우선은 1분기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상보다도 좋지가 못했습니다. 5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죠. 마이너스 2.9% 정도로 나타났지만 이 부분은 날씨 영향이다라는 데 무게가 실렸고요. 2분기에 점차 좋아질 것이라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6월의 PMI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계속해서 좀 플러스권에서의 흐름 나타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부터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16,867점 51의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습니다. 30개 구성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오른 종목이 좀 더 많았습니다. 23개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요. 먼저 탄력이 좋았던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종목이 나이키입니다. 2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이어서 제약업체 화이자, 머크 이렇게 제약사 두 곳이 나란히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월트 디즈니, 인텔, 존슨앤존슨 순으로 상승 탄력이 좋았는데요. 대체로 1%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 7종목 있습니다. 보시죠. 보면은 정유주 두 종목이 나란히 하락했다라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이 보잉사 1.62% 하락을 했고요. 이어서 제너럴 일렉트릭 GE는 최근에 꾸준히 조금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도 0.6% 밀려났고요. 정유사, 엑손모빌과 쉐보론이 나란히 0.5% 안팎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서서 이 월트 디즈니가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월트 디즈니뿐만 아니라 미디어 관련주들의 강세가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뉴스가 있었는데요. 함께 관련주들 체크를 해보시죠. 우선은 이 CBS를 비롯한 미국의 방송사들은요. 클라우드 기반의 방송 서비스 업체 에어리오에 대해서 이 방송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에어리오가 이 방송사에 재정송료를 지불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방송을 서비스한 것은 불법이다라면서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 부분이 미디어 관련주들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CBS의 탄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6% 넘게 급등을 했고요.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도 이 ABC 사이에 지분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수혜주로 언급이 되면서 1% 정도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컴캐스트도 일부 방송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에 따라서 1% 정도 상승했습니다. 미디어주들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반면에 30개 종목 가운데 정유주들은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날 정유주에도 악재성 재료가 있었습니다. 이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해서 원유 수출을 제한해온 미국 정부가 40년 만에 초경질 원유 수출을 허용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유주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은 엑손모빌 0.57% 밀려났고요. 쉐보론 0.41% 하락했습니다. 이것보다도 이 발레로 에너지의 타격이 더 컸는데요. 이 종목은 8%대 급락을 했고요. 이 마라톤 페트롤리움 이 종목은 6%대 하락을 하면서 정유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S&P 500 보겠습니다. S&P 500도 사흘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0.5% 가까이 올랐습니다. 1959.53포인트 기록하면서 장 초반에는 다소 부진했지만 점차 갈수록 상승 탄력을 키워가는 흐름 보여줬고요. 하루 동안에 약 1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0.68% 상승을 했고요. 장 초반에는 4,341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꾸준히 끌어올리는 흐름이었죠. 4,380선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보겠습니다. 이날은 인터넷 관련주들 흐름이 좀 돋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2% 정도 오른 종목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구글도 2.34% 상승했다라는 것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구글 관련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간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구글의 개발자 회의 구글 2014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안드로이드 웨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신규 플랫폼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웨어는 말 그대로 좀 입을 수 있는 이 웨어러블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건데요. 이에 따라서 이 기술주들 웨어러블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원, 안드로이드 TV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좀 재료가 있었던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몬산토인데요. 세계 최대 종자 업체죠. 이 종목은 이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고요. 또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 급등했습니다. 5% 이상 오르면서 126.73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장중한 때는 128.79까지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1분기 GDP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분기를 내다보고 미국 증시는 좋았지만요. 유럽 증시는 1분기가 좋지 못하다라는 데 좀 더 무게를 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라크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악재성 요인이었는데요. 영국 증시 0.8% 밀렸고요. 독일 증시 0.7% 하락했습니다. 플러스 갸크 30지수가 갸크 40지수죠. 가장 큰 폭으로 밀려났는데 1.3%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일본과 중국의 낙폭이 비교적 컸습니다. 먼저 일본 같은 경우는요. 3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흐름 체크가 됐는데요. 니케이 225 지수 0.71%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5,266.61엔에 거래를 마쳤고요. 중국 증시는 1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신규 IPO를 앞두고 기존 기업들의 자금 압박에 대한 우려가 지수에 부담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0.41%의 하락 흐름이었고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